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가 다시 한번 좀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을 찍고 살짝 이제 바닥을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주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전기차 캐즘을 이제 극복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뭐 아주 이제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나 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조금 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게 이제 위축됐다가 개선되는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개선은 잘 안 나와요. 보통 이제 위축되는 그 강도가 점점 줄었다가 완만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역전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 둔화율이 조금씩 둔화가 되다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완만하게 하는 그런 지점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 문제는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고,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전지에서 전기차가 또 중요한 이유는 2차 전지 전체 매출의 70% 정도를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가장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ESS 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EXX 시장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경제 방송에서도 워낙에 좀 많이 나오니까. ESS는 전체 2차전지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그 성장률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크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ESS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향 수요가 가장 크죠. AI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냉각 장치라든지 그 규모가 진짜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일로라도 AI 데이터 센터가 정지가 되면 그 피해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해 전력 설비 그리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저장과 이제 그 유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ESS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재생이 필요하다. 오늘 신재생 관련주도 일단은 그 올라가는데, 신재생 에너지주의 최대 단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의 최대 단점은 에너지의 생산이 일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태양이 강하게 뜰지, 언제 바람이 많이 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과잉 생산되고 어쩔 때는 과소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뭐다? ESS입니다. 그래서 ESS는 신재생과 짝꿍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신재생을 말씀드릴 때마다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ESS는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성장하는 것도 맞지만 신재생과 함께 성장하는 것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글로벌적으로도 대규모의 ESS 단지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ESS는 이제 그 NCM보다는 LFP 배터리에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이 좀 앞서 있었던 부분 때문에 국내 2차전지 업체들, 셀사들이 어려웠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국내 업체들, LG 엔소리라든지 삼성 SDI도 LFP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고 실질적으로 양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ESS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꾸준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2차전지는 전기차 ESS만 들어가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드론에도 들어가고요. UAM에도 들어가고요. 향후에는 이제 우주항공에도 아마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더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상용화가 임박한 상황이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이제 각각 생산 공장에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용화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에서는 한 1,000만원, 2,000만원대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능은 부족하지만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가격까지 점진적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안에는 아마 가정용 로봇이 가정에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만큼 로봇이 가사라든지 아니면 노동이라든지 뭐 놀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배터리 시장의 확장,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UAM, 우주항공 이 부분에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드론과 UAM은 최근에 이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맞아요.
성장 규모도 성장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를 좀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보는 뭘 생산하냐? 전해질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입니다. 요 네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2차 전지가 되는데, 양극재가 시장이 가장 크죠. 전체 시장의 35% 정도를 양극재가 차지하고 있어서 상장주 중에서도 양극재 업체가 제일 많고요. 근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 다 골고루 역할을 해야 2차 전지가 완성이 되는 거고, 첨보는 이 중에서도 뭐를? 네,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첨보의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제품 정보 보면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의약품 중간체, 정밀화학 소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제일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명을 보시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중대형 리튬이온 전지의 전해질로 사용되는 LI 화합물을 생산해서 국내 해외 주요 2차 전지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국내 대형 셀 3사를 다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을 통한 납품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 차세대 전해질 라인을 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차 같은 경우 항상 그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위험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요 두 개를 나누는 이제 분리막이라는 게 있고,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 이제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요런 분리막 쪽에 뭔가 탈출이 생기거나 요럴 때 그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일 때가 있어요. 절대로 이 두 개는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섞일 때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첨보가 만들고 있는 전해질이 두 가지, 친환경, 그 다음에 고안정성입니다. 두 가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니까 환경 오염에 대한 유인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전해질,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폭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높은 안정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서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첨보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전해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진짜 많이 빠졌죠. 이게 최고가 36만원짜리인데 지금 5만원이니까 이거 뭐 주가가 얼마가 났습니까? 반의 방토막도 더 났습니다. 그죠? 1년, 2년, 3년, 4년, 거의 4년 정도의 엄청난 조정을 거쳤고요. 바닥 확인은 언제 됐어요? 올해 상반기에 바닥 확인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때요?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10월 달에 이제 2차 전지주 올라갈 때 그때 같이 급등을 했어요. 첨보도 2차 전지 전해질 관련 주요 종목이니까. 근데 그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다가 지금 재반등입니다. 근데 이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이제 엄청나게 동반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요 수급이 이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는 관심을 가질만 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맞춰야죠.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타이밍을 못 맞추면 이상한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나쁜 종목이라도 사실 타이밍을 잘 맞추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에 더보기 있잖아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그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링크를 누르시면 이제 구글 페이지가 뜨는데, 그게 이제 그 구독자 혜택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실 혜택 선택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관련해서 전략을 무료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락처 적어 주셔야 돼요.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무료지만 타이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 돈을 벌게 해드리고 싶어도 뭐 연락처가 있어야지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연락처를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보유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유 종목 중에서 좀 궁금하거나 어려우신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써주시면은 상담 드려요. 이게 많이 물렸다고 가끔 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돼요.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난 종목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손절해야 될지, 길게 끌고 가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종목 써주시고 그다음에 삼자동의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주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정보니까 항상 이제 얘기하듯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서야 국내 증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느끼시고 계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신청하셔서 좀 타이밍적인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